네, 반갑습니다. 공통수학2 명제에 대한 보충 설명 영상입니다. 오늘 명제와 조건, 명제 사이의 관계, 증명,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한 짝수번 위주로 문제를 풀 생각이에요. 짝수번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홀수번은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모르는 내용들은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가 단톡에 올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10분 나이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유튜브로 올리고 그리고 링크를 단톡에 공유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쎄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10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나가고 지금 옐로우에서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새벽인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바빠 금토일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특히 2학년들 1학년들 이제 내신 특강 대비도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남은 8월 말에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명제 관련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꼭 봐주기 바랄게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 거야. 잘 들어주기 바라요. 자, 명제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보죠. 자, 명제가 무엇이냐? 명제라는 건 참이나 거짓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알 수만 있으면 돼. 즉 참이어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참인데, 이거 거짓인데 하고 바로 나오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더라도 상관없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등식도 마찬가지죠. 등식 거짓이라고 해서 등호 있는 거 등식 아닌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마저 적고 설명할게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한다. 뭔 소리냐? 자, 예로 3 더하기 5가 7이야. 이거 당연히 거짓이죠.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나 등식이죠. 왜? 등호로 썼잖아. 거짓일지언정 등호로 쓰긴 썼어. 그래서 저건 등식이 맞아요.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요. 등호를 썼냐 안 썼냐잖아. 등식은 마찬가지예요. 명제는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 수만 있으면 돼. 즉 얘는 등식이면서 동시에 뭐 되는 거야? 명제도 된다는 거예요. 참만 명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거짓도 명제가 돼요. 거짓도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도 반드시 명제다. 명제 자체는 거짓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짓도 돼. 알 수만 있으면 되거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 x 더하기 3이 8이에요. 이거 x 값을 현재 아나요? 몰라요. 나오기 없어. x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 식이 참인지 아닌지 난 알 수 있나요? 참이 되는 x는 알지. 여러분들이 지겹게 풀었으니까 방정식을.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대로는 몰라요. 왜? 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건 참관이 판단을 못하죠. 이런 애들이 뭐냐? 변수에 의해서, 즉 변수 값에 의해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배운 방정식과 부등식이 사실 알고 보면 뭐였다? 조건의 일종이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요 명제에 뭐가 포함되느냐? 항등식이 들어갑니다. 왜? 참이니까요. 그리고 0 곱하기 x는 1 같은 말이 안 되는 식이 있죠.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얘도 들어가요. 거짓인데요? 말했잖아.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짓인 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것도 명제요. 거짓은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명제다. 그리고 부등식은 항등식 비슷한 거 없나요? 나중에 배웁니다. 명제 끝부분에 가면 나와요. 절대 부등식, 무조건 맞는 부등식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여기 명제에 포함됩니다. 자, 이 포함 관계들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굳이 못해요? 명제를 집합 앞에 배우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명제하고 집합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 왜? 명제는 말장난이야 일종의. 집합은 원소에 대한 얘기예요.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야. 근데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길래? 뭔 상관이길래? 쉽고 양이 간단해서? 아니에요. 이 둘은 엄연히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밑에 있는 이 자식 때문이에요. 진리집합. 자, 조건은 분명히 얘기했죠. 조건은 절대 그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나 참이 되는 값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이 8이면 x가 5일 때 참이에요. 그 얘기는 참이 되는 x 값은 5 하나고 그걸 모은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즉 어떤 조건을 참이 되도록 만드는 x 값을 정정 변수의 값들을 싸그리 작작 모은 집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집합과 명제는요 예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예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합과 명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바로 얘입니다. 이 진리집합이에요. 보통 참고로 진리집합은요 조건은 소문자 P, 소문자 Q 이렇게 쓰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체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 진리집합은 집합이잖아. 그래서 라지 P, 라지 Q 같은 대문자로 보통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집합을 따지는 것이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내용을 개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다 써. 개털된다. 그래서 집합 어려우신 분들은 꼭 다시 복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집합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얘 때문에. 진리집합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얘기, 드모르간의 법칙, 교환 법칙, 뭐 기타 등등, 특히 드모르간의 법칙 되게 중요해요.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내가 엄청 강조했지 이거. 여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진리집합 가지고 장난칠 때 드모르간의 법칙이 오지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개판으로 알고 있으면 개박살납니다. 이거 진짜야. 앞으로 바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곧바로 이어갈 거예요. 방장의 284쪽 명제 및 조건에 대한 부정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는 페이지를 좀 쓰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전부 유튜브에 올릴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있겠죠. 자, 조건,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P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줄입니다. P가 아니다. 이 P는 명제나 조건이에요.
얘가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 P예요. 좀 급하게 써서 그래. 자, 이 명제 또는 조건 P가 아니다 라고 돼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물결로 씁니다. 이 물결이 뭐냐? not입니다. not.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not 맞아요. 영어 not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걸로 나타냅니다. 자, 근데요. 명제 P와 부정 not P는 참 거짓이 반대야. 이게 뭔 개소리냐? 예를 들어서 얘가 참이잖아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야. 거꾸로 얘가 거짓이면 나피가 참이에요. 자, 이런 놈 한번 볼까요? 아주 쉬워요. 참이죠? 그치, 근데? 자, 이거는 원래 명제가 참인 명제입니다. 그쵸? 근데 은재는 기아펜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구라지. 기아펜인데 왜 기아펜이 아니라 그래? 말이 안 되죠? 자, 거꾸로. 나야. 은재 아니야. 꿈깨. 웃기지마. 나 옛날에 했던 지금 아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아펜이 아니다라고 하면 참이 되겠죠. 은재는 아마 안 까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리진 않겠지. 자, 아시겠죠? 나피와 피는 참 거짓이 반드시 거꾸로입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 A가 B면서 A가 B가 아닌 경우가 어딨어? 그런 거 없잖아. 그쵸? 그런 거 없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들은 항상 같이 간다. 굉장히 기억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정을 2번 했어요. 자, 영어로도 이중부정에서 되게 유명하죠? 자, 이중부정. 아닌 게 아닌 거.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탄하다는 얘기지. 슬프다는 얘기지. 한숨 나온다는 얘기지. 뭐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원래대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문학에서는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2번 부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수학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P의 진리집합이 자, 조건 P의 또는 명제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예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그러면 not P는 전체에서 P를 뺀 나머지죠. 그래서 뭐야? 라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부정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P 또는 Q 그리고 Q 이 둘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여기는 조건 또는 어떤 성질에 대한 얘기야. 그게 둘 다 동시에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걸려가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두 개의 연결어가 뭐다? 그리고와 또는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와 또는이다. 이게 일상생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특히 이자특반하고 일자특반 애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원이가 이거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이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종수생께서 하셨을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종수생께 그걸 하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 그래서 성원이를 위해서라도 뭐 알 텐데 그래도 혹시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 또는 모르면 이제 알면 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그리고와 또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and예요. 참고로 난 영어로 되게 많이 써. 내가 좀 영어로 쓰는 습관이 돼서 and나 or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그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을 거야. 근데 일상생활의 뜻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뜻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는 뭐냐? 이건 P도 만족하면서 여기서 중요해. 뭐야? 동시에. 즉 동시에 Q도 만족해야 돼요. 이게
이게 포인트야. 즉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P도 OK가 돼야 되고 Q도 OK가 돼야 돼요. 그게 달라요. 즉 우리가 너랑 나, 즉 너하고 나 함께라는 뜻이잖아. 여기는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동시에 의미가 더 강해. 그러니까 or는 좀 완전히 뜻이 다른데 and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지로 생각하면 좀 딱 떠올라. 이게 뭐냐면요. 직면연결. 우리 직면연결 생각해봐.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끊어지면 나가리잖아. 반드시 다 연결돼야 되잖아.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즉 동시에 다 돼야 돼. 그게 일상생활과 다른 and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또는은 뭐냐? 오죠. 우리가 이거는 아예 일상생활이랑 우리가 좀 달라. 생각해봐.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짬뽕 먹을래? 양념치킨 먹을래?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 먹을래? 이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죠 보통. 보통 하나를 고르지. 물론 현명하게 회색 분자처럼 짬짜면이요 이렇게 하는 현명한 놈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 맞잖아.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는 양자택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요. 여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자 요거를 생각해보면 돼. 어떤 두식 A, B를 곱했는데 0이 됐어. 그럼 A가 0이든지 아니면 B가 0이든지 하는 게 2차 방정식의 풀이 아니니? 이거 다 알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A랑 B 중 하나만 0이면 되는 게 아니야. A가 0이 되면 B가 0이 안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A가 0이면 B가 0이면 상관없어. 물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상관없다야. 뭔 말이요? 즉 여기는 A가 0이면서 B는 0이 안 되거나 A는 0이 아니면서 B는 0이거나 A도 B도 같이 0이거나 이렇게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5의 차이다. 일상생활과는 이 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이거를 굉장히 잘 구분해야 돼. 얘는 이미지가 뭐냐? 병렬연결이에요. 병렬연결은 한 회로라도 살아있으면 회선이 하나라도 스위치가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는 됩니다. 그게 5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P 그리고 Q 얘는 어떻게 돼? P도 Q도 다 만족해야 한다. 그럼 얘는 진리집합 P에도 들어가고 진리집합 Q에도 들어가야 돼요. 뭐야 이거?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요일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봐. 교집합의 정의에서 그리고가 들어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당연히 얘에 대한 부정은 이거는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끝나지. 즉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나 P가 되든지 아니면 나 Q이든지 뭐야? P가 안 되든가 아니면 Q가 안 되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이거? 네 이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내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쓰기 때문이야. 여기만 쓴 게 아니야. 되게 많이 쓰여. 근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 비슷하게 P 또는 Q 이건 P나 Q 중 하나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합집합이 되죠. 그런데 얘의 반대는 뭐겠어?
얘는 P도 안 돼. 그리고 Q도 안 돼. 하나만 걸리면 오케이인데 둘 다 하필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오? 마찬가지 뭡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지. 285쪽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진 않아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조건도 명제가 됩니다. 근데 조건은 홀로 서진 못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즉 조건 둘이서 짝을 이루어야 돼. 짝을 이루면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거. 귀찮아졌네. 천천히 지우고 할게요. 이따가 내가 다시 해야겠다. 뭐 어차피 여기 넘어서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조건 P이면 조건 Q가 된다. 이게 뭐야? P면 Q이다 라고 쓴 명제입니다. P랑 Q가 다 조건이에요. 자, 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면 조건 Q가 된다 라고 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에 화살을 쏘고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래? P이면 P라고 하면 P라 치면 뭐예요? 정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쵸? 전제로 정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assumption. 우리말로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이거라고 쳤을 때 Q는 자동방으로 된다. conclusion. 우리말로 하면 결론. 가정이 되면 결론이 된다. 이렇게 연결 짓는 걸 조건 둘로 만든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둘로 만든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명제는 참거짓을 알 수만 있으면이잖아. 그럼 얘도 참거짓을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야. 명제 둘이 조건 둘이서 무슨 참거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P면 Q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P에 있는 애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치 그릇이 작은 게 큰 그릇에 쏙 들어가야 돼. 즉 P를 모은 이게 되는 케이스는 언제냐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P에 대한 진리집합의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얘가 Q에 대한 진리집합 속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 P 속은 P에 들어가면 Q는 자동방이잖아 이때. 그치? 이 안에도 Q의 영토야. 저 P 안에도 Q의 영토야. P가 따로 먹고 있을 뿐이지 P를 지배하고 있는, P를 포함하고 있는 Q의 영토기도 해요. 즉 P가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Q도 같이 갖고 있다는 상황인 거야. 뭐야 이거? P의 원소가 모두 Q에 들어가야 된다. 즉 이거면 명제 P면 Q이다는 참이다 이 말이지. 이때 참이 되면요 여기 바이럴이 안 나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 여호 거꾸로 얘면요 진리집합은 반드시 Q에 포함됩니다.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가정에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느낌을 먹냐면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이런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진 않습니다. 그럼 뭐야? 못 들어가게 삐져나오고 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이요? If 어떤 X가 있어. X가 P에는 속해. 근데 X가 Q에 안 속해. X가 있으면 P는 당연히 Q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되면 P면 Q이다는 성립할 수 없는, 참일 수 없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쵸? 즉
가정은 맞는데 만족하는데 결론이 안 맞네. 이렇게 보는 거지. 딴지를 볼 수 있는 거야. 즉 가정은 맞아. 근데 결론이 안 되는데 그럼 넌 빵이지. 이게 안 되잖아 하고 딴지 걸 수 있는 게 생기면 그러면 저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즉 P는 만족하면서 Q는 만족이 안 되는 뭔가 한 개라도 찾으면 나가리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287쪽에 있습니다. P는 만족하는데 Q가 안 되는 이놈 요 X.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주 볼 겁니다. 발예. 영어로는 counter example. counter가 반박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권투용어로 역습하다는 뜻의 counter도 있습니다. 격투 게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건 아니고 반박한다는 뜻입니다. 즉 반박하는 예제. 그래서 counter example. 우리말로 하면 발예. 반예 아니야. 리을 발음이다.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자 마지막 명제에서 저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리고와 또는은 성질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원소에 대해서 빠짐없이 되느냐, 이게 되는 원소가 X면 독해이냐, 이걸 다루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든과 어떤이라고 합니다. 모든과 어떤. 이 둘에 대한 얘기도 좀 다룰게요. 이렇게 쓰죠. 자, 모든은 뭐냐? 빠짐없이 다 돼야 돼요. 즉 얘는 원소가 예외가 없어야 돼. 이건 중요한 원소 얘기예요. 원소 중에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나가립니다.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소 중에 빠짐이 있으면 안 돼. 예외가 없어야 돼. 그게 모든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은 뭐냐? 몇 개든 상관없어. 있으면 오케이. 얘는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아. 다 안 해도 돼. 있으면 돼. 한 개라도 있으면 돼. 그게 어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떤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라지 P인데 라지 P가 전체 집합 뭐야? 빠짐없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때는 참이 되는 거고, 모든 XL에서 P다라는 그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요. 모든 XL에서 얘기하려면 빠짐이 없어야 돼.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럼 거짓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어떤은 X가 몇 개라도 나오면 돼요. 어떤은 몇 개라도 나오면 됩니다. 근데 눈치고 봐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그럼 나가리예요. 그래서 어떤이 조금 더 참이 되기 쉬워요. 찾기만 하면 되니까. 모두는 딴지 걸리면 안 돼. 예외 없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에 대한 얘기는 보통 이것도 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딴지 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했던 발레를 되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은요 잘 안 그래요. 어떤은 이게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로 나오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 소설가예요. 미국 소설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피의 모험, 이 두 소설로 대히트를 한. 물론 이거 말고도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시를 쓰기도 했고 평론가기도 하고 독서가입니다. 좀 디스를 많이 해요. 이 양반이요 소설가인데 좀 독서를 세게 해. 특히 이 양반이 정치인들 졸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워딩이 좀 센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개자식이다. 멋지게 쓰셨어. 제대로 쓰셨어. 이걸 신문에 떡하니 쓴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비교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기는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주 그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어. 거의 무슨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주. 왜? 국회의원들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지. 참네. 명예를 챙길 줄 아나 봐. 일을 좀 하지. 어쨌든 실수한 건 실수한 거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죄송 사과할게요. 다시 쓸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에 대한 얘기기도 하면서 한편은 논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논리, 로직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낼게요. 이 사람 제대로 싸운 거 맞아요? 정정한 거 맞아요? 이거? 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놀리는 거예요. 뭔 소리요? 잘 봐봐. 미국 국회의원이 한 300명쯤 돼요. 근데 갈색 문장 위에 거는요, 몇 놈 빼고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있어. 그럼 그 개자식 5명 빼고는 나머지는 멀쩡한 사람이야. 근데 초록색으로 써버리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이거는요, 몇 놈 빼고 다 개자식이요. 이거 더 세게 말한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이렇게 썼더니 오히려 미국 국회의원들이 고소를 보게 됐습니다. 왜요? 저 고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개자식이거든요. 내가 개자식인 건 인정하게 돼요. 얼굴 팔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배우는, 즉 명제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제대로 된 부정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부정이 아닙니다. 하얗게 썼어야 돼요. 제대로 된 거는, 자, 정확하게 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모든, 즉 어떤 국회의원이, 개자식인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도 있으면 오케이잖아. 그러면 눈치코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눈치코바도 없다. 즉 누구도 이렇게 썼어야 돼요. 모든이 아닙니다. 정정. 어떤이 아닙니다. 모든으로 썼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 하얀색으로 썼어야 돼요. 그러나 마크 트웨인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던 거예요. 근데 나 같아도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 저 국회의원들 새끼들이 일을 하는 걸 꼬라지 봐야 말이지. 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모든을 뒤집으면요,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은 반대로 모든이 돼요. 참고로 모든은요 영어로 all입니다. 어떤은 영어로요 some이에요.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즉 289쪽에 있는 내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는 조금만 있다가 하나씩 할 거고요. 짝수번들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34분 정도 됐는데 요거 잠깐 끊었다가 문제풀이로 올리고, 명제수의 관계 한번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등식 파트 있어요. 요거 한번 찍고 문제풀이 올리겠습니다. 명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갈게요.